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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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그 배설과 관련된 그 배설 중에서도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콩팥의 구조를 이제 간단히 배웠고, 네프론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콩팥 안에 있는 네프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줌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네프론을 좀 더 어디 부분에 위치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사진을 한번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콩팥 속에는 네프론이 있고 네프론이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된다.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어떻게 존재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찾아왔는데요. 자, 이게 바로 콩팥이죠. 그쵸? 그리고 요 빨간색이 아마 콩팥 동맥. 그쵸? 그러니까 심장에서 콩팥 쪽으로 오는 혈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보면은 콩팥에는 수많은 이게 뭉치가 있죠. 이게 뭉치. 그 뭉치 중에 하나를 확대한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 그 뭉치 안에는 바로 네프론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 네프론, 여기 위쪽에 네프론이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네프론의 일부가 존재하는 거죠. 자, 여기 부분 확대한 게 바로 이 사진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빨간색이 콩팥 동맥이고 바로 이 뭉쳐져 있는 게 뭐죠? 네, 사구체. 자,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요 주머니, 보몬 주머니. 보몬 주머니와 연결된 요 노란색 부분의 관이 세뇨관. 간은 오줌관의 뜻을 가진 세뇨관이 되겠고요. 자, 이 세뇨관이 꽤 길다고 했죠? 자, 여기 헬레고리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 보셨으면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예, 또 다른 사진이지만 비슷하네. 그쵸?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번에는 모세혈관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위세뇨관, 보몬쯤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뇨관이죠. 이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핏줄, 파란색 모양의 핏줄들이 계속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세트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수백만 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세뇨관과 연결된 관, 집합관 기억하시죠? 요 집합관이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자, 요 집합관이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 나 있죠? 지금 집합관이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아래쪽으로 나 있겠네. 그럼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부분, 제 마우스 보시면 노란색 부분, 여기가 바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름이 깔때기냐? 자, 이 네프론을 거쳐서 온 원료, 오줌의 근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백만 개잖아요. 네프론이 수백만 개니까 집합관도 엄청나게 많을 테고, 그 집합관들을 통해서 오줌이 지나가게 되면 한 곳에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 그냥 깔때기처럼 생겼다. 여러분이 과학실에서 보던 그런 깔때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콩팥 깔때기입니다. 그리고 이 콩팥 깔때기에 모인 오줌이 바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관 이름이요, 오줌관입니다. 오줌관. 네. 그냥 이름이 오줌관입니다.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오줌관이 두 개가 되겠죠? 왜? 콩팥이 두 개니까 콩팥에 연결된 오줌관도 각각 하나씩 총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오줌관이 어디서 만나냐? 바로 방광, 오줌 주머니에서 만나게 돼서 드디어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프론이라는 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물리나 화학 부분을 좀 준비를 해보려다가 생명과학 부분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생명과학을 조금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그림을 이해하고 하나씩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콩팥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실들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떤 사실들이 있을까?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 나온 마지막 사진을 작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혈액 속 요소는 전부 배설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혈액 속에는요 영양소도 있지만 노폐물 찌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좀 몸에 나쁜 찌꺼기가 암모니아란 찌꺼기인데요. 암모니아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그죠? 홍어 삭힌 거 그죠? 예, 그 아주 톡 쏘는 그 독특한 향을 가진 그 암모니아. 근데 그 암모니아가요, 몸 안에서는 좀 독극물입니다. 독성이 좀 강해요. 우리 몸을 해로가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나 노폐물이 그대로 돌아다니면 위험해서 우리 몸에서 예,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예, 모양 형태를 좀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요소는요 냄새도 좀 덜하고요. 예, 암모니아는 엄청 강한데요, 덜하고 독성도 좀 적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즉 노폐물이란 뜻입니다. 자, 혈액 속 노폐물 중에 하나인 요소는 전부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바로 X입니다. 일부는 재흡수가 됩니다. 요소는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요소는 찌꺼기인데 노폐물인데 왜 100%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밑에 써있죠. 우리 혈액 속, 우리 몸 속에 있는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소가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또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물질이 막 이동합니다. 근데 물질이 이동할 때 일정한 방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근데 누가 그쪽으로 흘러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한 방향을 이동할까? 바로 농도 차이에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재흡수, 어떨 때는 분비가 일어난다. 그 말은 어떨 때는 진하고 어떨 때는 연해야 된다. 그거를 이런 물질 통해서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소를 좀 흡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혈액 속 농도가 좀 진해지겠죠. 진해지면 이 삼투압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진해진 부분을 농도를 좀 연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물도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런 원리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삼투압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삼투압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런 원리로 재흡수가 일어난다. 일부는 재흡수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여과. 여과라고 했으면요, 어디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과정일까요? 네,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간 영양소는 전부 재흡수된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영양소, 아미노산이나 뭐 포도당 같은 작은 영양소는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재흡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재흡수한다. 아, 여기 처음에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낚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부 재흡수가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이번엔 전부 재흡수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오줌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가면요 빨리 배고파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이 뭐 3, 4시간 뒤에 배고프다? 그럼 뭐 1시간 반만 지나도, 밥 먹은 지 그만큼만 지나도 금방 배고프겠죠. 왜? 영양소가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재흡수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소변 검사를 해본지 모르겠지만 소변 검사하면 영양소가 오줌에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줌에서 소변에서 영양소가 발견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과된 물.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간 물은 재흡수된다. 전부 재흡수될까요? 일부만 재흡수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혼란스럽죠? 자, 답은요? 대부분 재흡수됩니다. 근데 이건 쉽습니다. 제가 쉽기 때문에 가로로 문제를 표현했는데요. 왜 쉽냐면요. 오줌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재흡수하면 오줌이 안 만들어지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괄호로 표현한 겁니다. 대부분이 맞습니다. 자, 이제 또 여과, 이놈의 여과. 자, 여과된 것 중에서 무기염류, 영어로 미네랄. 그 생수 속에 녹아 들어있는 물질들을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양하게 있지만, 자, 이 무기염류는 일부만 재흡수될까요? 전부 재흡수될까요? 아, 또 난해합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답은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네, 그러니까 전부 재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줌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네랄은 영양소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양소가 좀 이렇게 영양소의 뜻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대해서 다르긴 한데 영양소를 좀 작게 의미를 작게 해석하면요 영양소는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도당 아미노산은요 우리가 소화를 해서 분해를 하면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수에 녹아있는 그 여러가지 물질들은요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도 됩니다. 없으면 또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양만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이제는 오줌의 배설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으로 네,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